자, 저들었습니다. 국성옥 강사입니다. 자, 앞으로는 수업 자료가 두 장이 나가죠. 두 장이. 하나는 이렇게 복습 10문제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게 하나 나가고, 또 하나는 오늘 수업 자료라고 하는 것이 또 나가요. 이 복습 10문제 모의고사는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그 주제 중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제가 모의고사 형식으로 복습 자료를 만드는 것이죠. 자, 이 모의고사 형식의 복습 자료는 기출문제 수준을 살짝 변형한 거예요. 그러나 쉽지는 않겠죠. 강사가 맞추라고 낸 건 아닐 테니까. 이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이라고 주는 요 수업 자료는 진도에 맞춰서 딱 1월, 2월 수준에 맞는 기출 문제를 제가 선별해서 그대로 넣어놓죠. 시험에 요런 식으로 요 정도 난이도로 시험에 나왔다.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두 장의 요 모의고사 또는 수업 자료는 카페에 수업이 들어가기 전에 딱 제가 정리해서 올려놓을 것이고, 그리고 이 복습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수업을 듣기 전에 일찍 오신 분들 보라고 제가 미리 올려놓는다 라는 게 이제 저의 계획이었는데 벌써 틀어졌어요. 벌써. 왜? 이번 주 금요일 날 일산 방문각 수업이었는데 일산 방문각에 수업을 하기 전에 이걸 못 올렸다는 거죠. 너무 일산 우리 수험생분들한테 죄송해요. 양해해 주셔야 돼요. 이번 주까지는 평가사들이 이제 평가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곧 있으면 시험을 봐요. 그래서 뭐 쪽집게 모의고사, 뭐 쪽집게 마무리, 뭐 이런 것들 좀 나름 선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시간이. 그래서 요거까지 올릴 시간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 모의고사 형식을 유튜브에서 뭔가 모의고사를 보도록 한번 했는데 그건 별로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일단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시험지로 뭔가 시험을 봐야 뭔가 시험을 보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 해설을 중심으로 영상을 올릴게요. 오늘부터는 다시 긁고 자료는 깔끔하게 정리해서 다음 카페 부동산 두루미에 제가 정리를 해서 올릴 테니까 이렇게 이원으로 하시자고. 자, 그러나 문제를 제가 해설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를 풀 기회는 있는 것이죠. 말이 너무 길었다. 자, 그러면 첫 문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모의고사 출제 범위는 요거죠. 6번, 7번, 8번, 9번. 그러니까 경제론 중에 수요와 공급 이론과 관련된 거. 일반적으로 두 문제가 이 중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들어갑니다. 자, 유량과 저량의 경제 변수를 구분하라는 거죠. 자, 스탑 누르고 한번 풀어보세요. 잠깐.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스마트폰을 이렇게 푸시는 분이 있어. 이러면 글씨가 너무 작아져요. 요렇게 옆으로 보셔야죠. 옆으로. 그리고 이 화면이 고정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유튜브 영상 사각형 유튜브 영상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런 사각형의 이런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화면을 살짝 터치해 보면 그럼 그걸 누르면 옆으로 늘어납니다. 자, 들어간다. 자, 스탑 누르고 풀어 보십시오. 자, 푸셨죠? 여기에 논점은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까? 그러면 첫 번째, 유량은 일정 기간을 설정하고 측정하는 변수고 대표적인 게 소득이죠. 그리고 소득과 관련된 용어 월급, 한 달 동안 번 급여, 연봉 이것들이 일정 기간이 설정되어 있죠. 그리고 얘랑 비슷한 것들이 수, 비, 순, 수, 급, 거 요놈이 암기 코드고 자, 수, 비, 순의 수는 수익, 비용, 순이익이고 수익, 비용, 순이익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수요량, 공급량, 거래량. 이게 수요, 공급, 거래. 자, 그 다음에 저량은 일정 시점을 설정하는 지표이죠. 대표적인 게 가격이죠. 가격. 그리고 두 문자가 자, 치, 인, 재. 그래서 자는 뭡니까? 자산,
가치, 인구 규모, 재고. 그래서 특징이 저량은 전부 다 찌읒자가 많고 찌읒, 치읒, 찌읒 인구 빼고 그 다음에 유량은 시옷자가 많죠. 시옷 다음은 이응, 유량 이렇게 암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시험에 이것도 잘 나오죠. 왜 가격은 일정 시점을 설정하고 측정하는 것인가요? 잘 나와요. 뭐라고 해주셔야 돼. 가격과 가치 등은 끊임없이 변하니까 몇 월 며칠자의 가격인지 일정 시점을 꼭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정답. 자, 그럼 이 문제는 근로자의 소득 유량, 수익, 비용, 순이익, 유량, 가격, 가치, 저량, 가격, 가치, 저량, 그 다음에 인구 규모, 저량, 그 다음에 거래량이면 수요, 공급, 거래, 수급거, 거래량. 그래서 소득, 수입, 거래량 이렇게 세 개가 유량이네요. 세 개. 자, 2번 문제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니까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를 구분하라는 문제죠. 스탑. 자, 풀어보셨죠? 그러면 첫 번째 또 여기도 소비의 변화는 수많은 원인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 소비는 수많은 원인으로 변해진다. 그런데 가격의 변화로 소비가 바꿔지면 수요량의 변화. 가격 이외의 요인의 변화로 소비가 바뀌면 수요의 변화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설명했어요. 수업 중에. 길을 가다가 백화점이 50% 가격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격 할인을 해서 옷을 하나 사고 왔어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그렇죠. 가격 때문에 소비를 했으니까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해줘야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구가 요놈이에요. 요놈. 수요량 변화의 요인이니까 수요량 변화의 원인을 찾으라는 거죠. 원인. 그럼 전부 다 가격의 변화잖아요. 가격의 변화.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상승했다, 가격의 변화, 가격이 하락했다, 가격의 변화, 가격 상승, 가격의 변화, 가격 상승, 가격의 변화, 가격의 하락, 가격의 변화, 전부 다 가격의 변화를 다 넣어놨잖아요, 제가. 수업 중에도 한번 풀어드렸죠. 문제는 아파트 시장의 안방마님이 되는 가격은 어떤 가격뿐이다. 그렇죠. 아파트 가격인 거죠. 아파트 가격. 그래서 빌라, 오피스텔, 생산 요소의 가격은 가격이더라도 다른 애죠. 모든 가격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자, 그런데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라는 게 있고 아파트 가격 상승이란 게 있으면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요놈이죠. 요놈. 아파트 가격이 변했다는 거랑 아파트 가격 변화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아파트 가격 변화에 대한 기대는 아파트 가격이 변한 게 아니고 아파트 가격이 변할 거라는 예측을 했어요.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죠. 스탑. 자, 풀어보셨어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인데 이 단서를 한번 보세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뭔가 이상해 보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소리입니까? 그렇죠. 수요 곡선은 항상 우하향하는 것이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것이죠. 수요 곡선은 우하향,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것이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이 단서는 정상적인 시장을 가정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첫 번째,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감소합니다. 자, 이건 정답,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논점을 파악해야 돼요. 지금 공급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자의 행동이 바뀌었는데 무엇에 의해서 공급자의 행동이 바뀌었냐? 가격의 가격. 가격에 의해서 공급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가격의 변화가 원인, 공급자 행동의 변화가 결과예요. 그런데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공급자들은 공급을 늘려야겠죠. 이게 틀린 거죠. 즉
공급의 법칙의 위반이죠. 자, 공급의 법칙은 가격에 대해서 공급자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이런 내용인데, 공급자들은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작년 30회 기출을 수정한 건데, 요거부터 볼까요? 공급량 또는 수요량은 실제로 매도한 수량,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 아니죠. 앞으로 사겠다는 계획된 수량. 공급량은 앞으로 팔겠다는 계획된 수량이죠. 계획된 수량. 그러니까 실제 매도한 게 아니죠. 자, 그리고 수요량은 항상 세 가지 암기 코드가 있죠. 특징이. 일정 기간을 설정하는 유량. 그 다음에 이미 산 게 아니라 앞으로 사고자 하는 계획된 수량. 계획된 수량. 그리고 항상 구매력이 있음을 가정한 유효 수요. 이 유효 수요는 시험에 잘 나오는 용어예요. 수요 중에 어떤 수요가 유효한가요? 그러면 구매력이 있는 수요가 유효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요 놈이네요. 2번. 그 다음에 건설 종사자들의 임금이 상승을 하면 이게 원인이죠. 원인.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부동산을 만들려면 원자재도 들어가고 건설 노동자들도 들어가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거나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에 반영이 되니까 하락이 아니라 상승한다.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에 5번.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요. 항상 수요량을 변화시켰다는 건 그냥 소비가 변화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즉 소비가 바뀌었는데 뭐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었나요? 봤더니 가격이 아니라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을 학자들은 뭐라고 구분합니까? 그러면 수요의 변화 과정이라고 분류한다고요. 그리고 수요의 변화라는 요 변화는 수요 곡선의 좌측 또는 우측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 내부의 이동이고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의 좌측 우측의 이동이죠. 그래서 딱 한 줄 암기죠.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면 수요량의 변화, 그리고 곡선의 이동은 없다.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가 바뀌면 수요의 변화, 이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의 좌측, 우측의 이동으로 나타나더라. 자, 여기까지. 요거 어렵습니다. 자, 4번 어렵습니다. 먼저 꼭 요 문제를 한번 읽고 해설을 들으셔야 돼. 풀어보고. 자, 스탑. 자, 풀어보셨죠? 첫 번째 보자고요. 항상 기업과 니은에 대해서 기업과 니은에 대해서 질문을 주는 게 오고요. 여기도 수요량이 변화했다고 되어 있고, 여기도 수요량이 변화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둘 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가운데 있는 요 수요량이 변화됐다는 건 그냥 소비자들이 소비를 변화시켰다라는 내용밖에 안 되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반드시 원인으로 구별한다 했어요. 원인.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로 소비가 바뀌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를 맞죠. 이거는 옳은 지문이에요. 근데 소득은 가격 이외의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가 바뀌었으니까 원인이 가격 이외의 요인이니까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면 안 되고 한 글자가 빠져야죠. 요게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정말 질문이 많은 내용이에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의 변화로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의 변화로 아파트 소비량이 변화됐다라고 하면 일단 요 놈은 읽지 마셔. 아파트 똑같은 재화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로 소비가 바뀌었어요. 이렇게만 해석하면 되겠죠. 가격의 변화로 소비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의 이동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가격의 변화로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재화가
똑같지 않으니까 재화를 반드시 고려해 줘야 돼요. 자, 아파트 소비니까 아파트 시장이에요. 아파트 시장. 아파트 시장의 안방마님은 아파트 가격이에요. 디귿번처럼. 근데 아파트 시장의 오피스텔 가격은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이게 철수 엄마, 이영희 엄마 이론이잖아요. 아파트 시장에서 안방마님은 아파트 가격이고 아파트 가격에서 오피스텔 가격이 나오면 얘는 이방인으로 취급되죠. 이방인. 즉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수요의 변화죠.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 그리고 수요의 변화는 곡선의 좌측,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너 맞았어요. 그래서 기억과 real 5번이 정답이네요. 5번이 정답. 이거 맞췄으면 제가 칭찬해 드립니다. 칭찬해. 자, 다시 5번. 자, 스탑 풀어보세요. 자,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으라고 돼 있는데 수요량의 정의를 물어봤네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수업을 듣는 분 중에 수요는 뭐고 수요량이란 건 뭡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줘요. 여기에 수요와 수요량. 그러면 경제학에서는요, 수요라는 건 소비자들이 재화를 얼마나 사고자 하느냐, 욕구를 의미해요. 욕구. 단순히 욕구. 그런데 이 욕구라는 건 수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치화하기 위해서 수요라는 욕구를 수량이라는 수량으로 측정한단 말이에요. 그게 수요량이라고 그랬죠. 수요는 욕구고 욕구를 측정하기 위해서 수량으로 파악하면 수요량.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 전공이 아니니까 그냥 수요량이나 수요나 소비라고 해석하면 돼요. 소비. 자, 우리 수요량이라는 건 수요 곡선에서 표시되는 이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에서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 또는 수량을 의미하죠. 오른지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이 균형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의 가격과 거래량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걸 우리는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도 해석을 좀 해봐요. 수요량이라는 건 소비예요, 소비. 그래서 가격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줄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를 늘립니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줄이고 가격이 내리면 소비를 올린다, 소비를 늘린다. 이 관계를 나타내는 게 수요의 법칙이죠. 자, 신규 주택 공급량은 일정 기간을 설정하고 측정한 저량 변수입니다. 일단 틀렸네요. 일정 기간이고 여기가 유량이라고 나오든지 저량을 살리려면 여기가 일정 시점이 나와야겠죠. 그럼 문제는 공급량이에요. 그러면 수급 거죠. 수급 거, 수요, 공급, 거래량. 얘는 유량이니까 요 놈을 고쳐줘야겠죠. 일정 기간을 설정하는 유량이다. 자, 정답 4번. 그 다음에 5번. 소득이 감소할 때 어떤 재화의 소비가 늘었다.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감소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소비가 오히려 늘었다고 했으니까 정상적인 재화가 아닌 열등제입니다. 옳은 지문이죠. 자, 6번.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제가 일부러 요거 구별 좀 해보라고 좀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풀고 수업 들어야 돼요. 자, 풀었어요? 수업 중에 제가 대체 관계라는 콜라하고 사이다, 치킨과 맥주는 보완 관계로 항상 들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내놨어요.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돼. 1번과 2번,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비슷한 듯 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비슷한 듯 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1번은 콜라의 수요라고 되어 있고 2번은 콜라의 가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해보죠. 자, 1번, 2번 지문만 딱 먹고 보면 뒤쪽에 사이다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가 경제론이 항상 어려운 이유는 원인과 결과를 구별할 수 있어야만 경제론은 쉬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있는 요 놈이죠. 요 놈.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원인. 그리고 결과가 사이다의 수요가 늘었다. 이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뭘 물어보느냐.
이렇게 콜라의 소비, 콜라의 가격이 변화됐을 때 요 사이다의 소비가 느냐, 주냐,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결론을 물어보는 거예요. 결론. 사이다의 소비가 느냐, 주냐, 요 결론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을 찾고 출제자는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봐요.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 관계라면 콜라와 사이다는 경쟁 관계예요. 경쟁 관계. 그래서 콜라를 뭔가 소비자가 샀다면 사이다는 사지 않는 거고, 사이다를 선택했다면 콜라를 사지 않는 거죠. 그런데 1번은 콜라의 수요가 감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콜라를 샀다는 뜻이에요? 안 샀다는 뜻이에요? 안 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이다를 사갖고 온 거죠. 그래서 사이다의 소비는 느는 거예요. 옳은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 자, 2번은 콜라의 가격이 상승하면 사이다의 소비가 늡니까? 줍니까? 그럼 보세요. 콜라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가 줄겠죠. 1번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콜라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가 줄어요. 콜라의 소비가. 이 말은 콜라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다를 선택했군요. 사이다의 소비는 늡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설명을 해보면 이런 문제가 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이 태반이에요. 그러면 항상 결론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치고 출제자는 찾고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을 주면서 그 결론으로 소비가 느냐 주냐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자, 일단 첫 번째 논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 콜라와 사이다는 대체 관계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소비에서 대체 관계예요. 소비에서. 그러니까 1번 지문은 우리 경제학 지문에서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부동산학 시험이 아니라 1번 지문은 경제학에서 잘 나오는 거예요. 콜라와 사이다가 소비에서 대체 관계라면 콜라의 소비가 줄었다면 사이다의 소비가 느는 거고, 사이다의 또 콜라의 소비가 늘었다면 콜라를 선택한 것이니까 사이다의 소비는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2번은 우리 부동산 학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열에 9번은 이렇게 출제가 돼요. 즉 콜라의 가격이 올라가면 사이다의 소비는 어떻게 됩니까? 즉 가격이라는 변화를 주면서 뭔가 소비를 물어보는 게 우리 부동산 학이니까. 그러면 해석이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 관계라면 어떤 걸 사갖고 와도 상관없죠. 마트에 가서. 그런데 콜라의 가격이 올랐으면 콜라의 소비를 하지 않는 거니까 사이다의 소비는 늡니다. 그리고 요 지문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열에 우리 시험은 거의 90%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대체 관계를 암기하고 있죠. 어떻게? 따라서라고 암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제가 경제학에서 나오는 지문을 제가 한번 내본 거고, 2번이 우리 시험에 나오니까 항상 대체 관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동그라미를 여기다 치는 거죠. 콜라의 가격이 올라갔어. 그러면 사이다의 소비도 따라서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너는 옳은 지문.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번, 4번도 보자고요. 3번, 4번도 출제자는 원인의 변화를 주면서 결론으로 맥주의 소비가 느냐 주냐를 물어봤어요. 그럼 보자고요. 첫 번째는 치킨의 소비가 늘었대요. 그러면 치킨과 맥주가 보완관계입니다. 이 말은 맛의 보완을 위해서 항상 결합을 해서 먹는다고 그랬죠. 결합을 해서 먹는다는 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소비가 함께 올라가고 함께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소비가 함께 올라가고 함께 감소하는 형태. 항상 결합을 하니까. 그래서 치킨의 소비가 늘었다면 같이 먹는 맥주의 소비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옳은 지문이에요. 3번 옳은 지문. 자, 그런데 요 4번 지문이 우리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문장이에요. 항상 가격이라는 변화를 주면서 소비를 묻는 요 관계예요. 이건 우리가 암기 코드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암기 코드는 반대로죠. 그럼 다 해보자고요. 치킨의 가격이 하락해요. 그럼 치킨의 소비는 어떻게 돼요? 늘겠죠. 치킨의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치킨의 소비는 늘겠죠. 치킨의 소비가 늘면 맥주의 소비도 함께 늘어야죠.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암기 코드로 치킨의 가격이 떨어졌네.
그러면 보완관계라고 했으니까 맥주의 소비는 반대로 늘어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경제학의 어떤 지문과 부동산학의 지문을 다 내놓은 거예요. 우리 시험에 요 1번, 2번 동시에 나온 적도 있어요. 딱 한 번이지만. 그래서 요걸 좀 구별해 줘야 돼요. 요 네 가지 지문을 일부러 제가 넣어놓은 이유는 구별을 해 줘야 돼. 우리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장은 2번하고 4번이에요. 2번하고 4번. 그리고 2번과 4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따라서 반대로 이렇게 암기 코드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시작이 가격이 아니라 소비를 주면 그때는 경제학에 묻는 지문이니까 상식적으로 풀어줘야 돼요.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 관계인데 소비자는 뭘 사도 상관없는 거죠. 따라서 콜라의 소비가 줄면 사이다의 소비는 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치킨의 수요가 늘면 결합을 해서 항상 같이 먹는 맥주의 소비도 늘어. 이렇게 이해만 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5번이 또 상급 논점이에요. 일단 정답은 요 놈이겠죠. 1, 2, 3, 4번이 다 옳은 지문이니까. 자, 5번. 콜라의 가격이 상승하면 사이다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1, 2, 3, 4번은 다 소비가 늡니까? 소비가 줍니까? 이걸 물어보는 건데 5번은 가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질문이 많아서 한꺼번에 해놓는 거예요. 자, 출제자가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알 바. 지금부터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왜 알 바 아니니? 항상 가격의 변화는 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수요의 증가, 수요의 감소. 이걸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게 네 가지 규칙이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는 것이니까 가격이 상승하니 가격이 하락하니 이 말은 결국 소비가 느니 주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출제자가 가격을 물어보면 네 가지 규칙에 소비가 느냐 주냐, 공급이 느냐 주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소비 관계니까 소비가 느냐 주냐만 보면 되죠. 그러니까 가격의 하락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콜라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콜라를 선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이다의 소비가 늘어요. 사이다의 소비가 늘어요. 그러면 네 가지 규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FM이에요. 그런데 이 지문은 잘 나오니까 제가 요런 암기 코드를 넣어놨어요. 우리가 비슷한 재화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가격이 비슷해져. 이게 감정평가에 보면 대체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자, 비슷한 재화는 비슷해져요. 우리 아이스크림으로 치면 브라보콘과 월드콘은 아이스크림으로서 비슷하니까 가격도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콜라의 가격이 올랐어? 비슷한 재화잖아요. 탄산음료. 그러니까 사이다의 가격도 오르겠지. 이렇게 해야죠. 자, 옆에 푸르지오의 가격이 올라가면 레미안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빌라의 가격이 올라가면 오피스텔 가격도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일단 정답은 5번이 틀렸다. 여기에 정말 시간 겁나게 할애했습니다. 자, 들어간다. 7번. 스탑. 자, 푸셨죠? 일단 이 문제는 자, 이렇게 모가지를 좀 쳐 주셔야 된다겠어요. A 부동산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C 부동산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B 부동산이 어쩌고 저쩌고, C 부동산이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일단 재화가 3개가 나왔어요. A, B, C. 그럼 항상 논점이 뭐라 그랬어요? A, B, C 여러 가지 재화가 나오면 논점은 이들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출제자가 관계를 물었죠. 대체 관계냐, 보완 관계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너희들은 아웃이죠. 열등, 정상, 열등. 요건 기출문제 그대로 갖고 온 거야. 살짝만 변형시킨 거야. 자, 그러니까 1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인 것이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문장이 세 가지 재화로 나오면 원인과 결과를 확인해야죠. 원인과 결과. 그래서 항상 맨 앞에 있는 요 놈이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여기다가 동그라미, 이게 원인이니까.
그런데 비부동산 소비는 감소. 반대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보완제인 거죠. 그 다음에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원인. 그런데 이 원인으로 C 부동산의 수요는 늘었어요. 따라서 늘었잖아요. 대체제. 이렇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된다. 자, 8번. 이것도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이게 3개가 나오면 큰일 나요, 얘는. 3개가 나오면. 우리 기출은 3개였잖아요. 제가 변화를 시켰어요.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 자, 수요 곡선이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수요의 변화를 묻고 있는 거예요, 출제자가. 그리고 수요의 변화 중에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수요의 증가를 찾으라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건 중에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예들이 몇 개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항상 수요의 변화는 뭐랑 구별해 줘야 돼요? 수요량의 변화랑 구분해 줘야죠.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변화예요? 가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요인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다시.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러면 수요의 변화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요의 변화의 원인은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수요의 변화의 원인은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가 수요의 변화인데 지금 시장이 아파트 시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의 변화가 수요의 변화죠. 그러면 결국 자, 수요의 증가를 찾을 때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중에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걸 찾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에서. 그러면 먼저 뭘 삭제해 줘야 되나요? 요 놈을 삭제해 줘야죠. 요 놈을.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소비가 늘겠지 해서 요걸 동그라미 치는 순간 이 문제는 무조건 틀려버리는 거죠. 아파트 가격의 변화는 수요의 변화가 아니에요. 아파트 가격의 변화는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이지. 그래서 여기는 수요의 변화를 묻는 거니까 무조건 아파트 가격의 변화 무조건 삭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쉬운 거죠. 자, 소득이 늘었어요. 소비가 늘었네요. 요거 정답. 건축 기술은 건축이니까 공급에만 영향을 주죠. 이건 볼 필요 없고. 사회적인 인구 감소, 소비 감소. 아파트 선호도 증가, 그렇죠. 소비 증가. 자, 그리고 요놈은 X죠. 대체주택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는 항상 암기 코드를 써야죠. 대체주택의 가격이 하락했다면 어떻게 돼요? 대체니까 따라서 소비 감소죠. 소비 감소. 그래서 이렇게 감소.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아파트 대출 금리가 상승했어요. 노 땡큐죠. 소비 감소.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네요. 자, 9번. 이놈도 쉽지 않습니다. 자,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인. 자, 찾아보세요. 찾아보셨어요? 그럼 일단 먼저 이것도 정리 한번. 기본적으로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니까 공급의 변화를 찾으라는 거야. 그리고 공급의 변화 중에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니까 증가 요인을 찾으라는 거죠. 증가 요인을. 그러면 공급의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일단 가격 이외 요인의 변화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가격은 어떤 가격이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주택 시장이니까 주택 가격이야죠. 주택 가격. 그래서 얘는 주택 가격이죠. 따라서 문제를 요약하면 주택 가격 이외의 요인 중에서 공급을
늘리는 변화를 찾아보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뭐부터 없애줘야 돼요.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하락했다라는 변화. 주택 가격에 대한 내용은 없어져야죠. 그래서 미음번을 체크하면 안 돼요. 주택 가격이 하락이라고 돼 있으니까 주택 가격 이외의 변화로 즉 변화를 찾으라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나 삭제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죠.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했어요. 땡큐죠. 땡큐. 그러니까 공급 증가. 자, 건축 대부라는 건 건축에 필요한 대출의 이자율이죠. 건축에 필요한 대출의 이자율. 그러니까 건축에 필요한 대출 이자율이 상승했다면 공급자에게 불리. 노 땡큐죠. 공급 감소. 노동자 임금이 상승했어요. 노 땡큐. 공급 감소.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돼. 주택 가격의 하락이라는 것과 주택 가격 상승의 기대는 엄청나게 다른 내용이에요. 즉 주택 가격의 상승의 기대는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는 게 아니라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서 내가 예측한다는 거예요. 예측. 요 놈이 포인트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 가격 상승이 기대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요. 지금 주택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언제? 미래. 언제? 미래 오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에요. 여기는 공급자 입장에서 공급자는 가격이 오를 때 팔아야 돼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 팔아야 돼요. 그렇죠. 가격이 오를 때 팔아야죠. 따라서 미래 주택가격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오른 미래 시장에 내다 팔아야죠. 따라서 가격이 오르기 전인 지금은 잠시 공급을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요. 1번. 그래서 8번, 9번 다 제가 그냥 마음 먹고 어렵게 내놨다. 아이고.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두 문제 남았어요. 자, 10번. 얘는 쉬운 거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 자, 스타트. 자, 공급이 불변이라는 건 공급은 변하지 않았고 수요가 감소했다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면 항상 양을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셔요. 객관식은.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거래량 감소하고 수요 감소 그러니까 가격 하락이죠. 자, 수감됐으니까 기분 하락. 그 다음에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늘었어요. 그러면 거래량은 늘죠. 거래량은 늘죠. 그리고 공급이 늘었으니까 가격은 하락해야죠. 공증받으라고 기분 하락. 수요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공급이 증가합니다. 이제 이런 걸 연습 좀 하셔야 돼. 항상 양을 먼저 보니까 수요가 증가합니다. 거래량 증가. 공급이 증가합니다. 거래량 증가. 그러니까 균형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합니다. 이게 딱 맞아야죠. 그리고 가격은 따로따로 해봐야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죠. 오르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이 상태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상승한다고 돼 있으니까 네가 틀린 정답. 자, 3번과 4번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4번도 공급의 감소, 수요의 감소니까 분명히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바뀐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뭘 줬냐? 힘의 크기를 준 거란 말이에요. 힘의 크기. 그러니까 공급자하고 소비자가 줄다리기를 하는데 공급자의 힘이 더 큰 경우죠. 그러면 항상 시장은 누굴 따라간다? 힘이 센 공급 쪽을 따라가죠. 즉 공급의 감소가 시장을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자, 여기도 힘의 크기를 줬어요.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힘이 커요. 그럼 결국 시장은 힘이 센 수요의 감소를 따라가는 거죠. 따라서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답 3번. 11번. 자, 스탑. 마지막이에요. 꼭 풀어보세요. 자, 됐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맞았어요. 수요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공급이 감소했는데 뭘 안 줬어요?
누구의 힘이 더 큰지 힘의 크기는 주지 않았죠.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가격이든 거래량이 알 수 없어요. 한쪽이. 자, 그럼 해보자고. 양부터. 수요 증가, 거래 증가,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증가, 감소니까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는 것이죠. 힘의 크기를 알기 전까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고 공급이 줄어도 시장의 재화가 줄어드니까 가격은 오르죠. 그러니까 가격은 1000% 상승합니다. 자, 수요의 감소, 동시에 공급의 감소. 그러면 바로 해보죠. 수요 감소니까 거래량 감소. 공급 감소니까 거래량 감소. 그러면 거래량은 1000% 감소하네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하락. 수감됐으니까 기분 하락. 공급 감소, 공감 받았으니까 기분 업. 따라서 가격이 떨어질지 오를지는 알 수 없군요. 요거 옳은 질문. 공급의 증가가 수요의 감소보다 작다 그랬어요. 항상 힘이 센 쪽이 시장을 결정해요. 공급의 증가가 작으니까 이번에는 요 놈이 힘이 센 거죠. 따라서 수요의 감소로 시장 결정이 돼요. 가격은 상승. 여기가 틀렸네. 수요 감소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요의 증가가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힘이 센 쪽은 수요의 증가. 따라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경제론이나 확실히 해설이 길고 반드시 이게 지금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들 계속 변형해서 계속 내드릴 테니까 이제 그냥 쇠뇌를 시키셔야 돼. 쇠뇌를.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다음에 오늘 수업 자료로 뵙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